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워닝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로봇주들이 전반적인 좀 하락을 보여줬죠. 뭐 갭상승한 것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꽤 큰 음봉이 출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거 없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로봇주의 판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요거잖아요.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아직 실행한 건 아니지만 이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요거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추진할 수밖에 없냐? 왜 진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 좀 풀어드릴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이벤트가 없었더라면 높은 확률로 이 워닝홀딩스의 주포 세력들은 엑시트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결국 워닝홀딩스 신고가 갱신 가능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있죠.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채널은요 공적인 채널이에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채널을 하층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그건 저희 채널이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자, 댓글창에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 매도 금지 해주세요.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곧 행정명령을 진행한다는 게 금전적인 부분 투자를 언급하는 거죠. 일단 일정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내년에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검토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99%의 확률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로봇공항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다음 주요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 기존에는 이제 AI죠. AI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자, 원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서로 견제를 했어요. 결국 AI의 끝은 뭐죠? 로봇입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최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로봇이에요. 왜? 피지컬 A라고 하잖아요. 피지컬 AI. 피지컬 AI가 결국 두뇌를 갖고 있는 로봇을 뜻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AI의 정점은 바로 로봇입니다. 실제로 이거 우리나라 기사인데 중국 관련 지금 글로벌 현황을 좀 나타내준 내용이에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중국이 5,600건 정도 되고 미국이 1,400건, 일본도 꽤 돼요. 1,100건, 우리나라는 368건밖에 안 되죠.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 중국이 30%예요. 미국은 25%. 어쨌든 뒤처진 건 맞습니다. 결국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 행정명령이 진행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섹터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섹터가 있죠. 첫 번째 조선, 두 번째 원전. 요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오션이 있죠. 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직후죠. 이 시기에요.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하나오션이 저점이 대략 한 3만원 부근인데 얼마 됐어요? 15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미국은요 자체적으로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이것도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지금 중국 앞에 뭐가 있죠? 이 대만이 있습니다. 그 대만 앞바다에서 매일 군사훈련하고 있어요. 왜? 대만 먹으려고. 미국이 이거 가만히 둘 수 없죠. 대만에 뭐가 있나요? TSMC가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 자, TSMC가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는데 자, 해군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군이요 의외로 군함이 얼마 없어요. 어디보다 중국보다. 군함 자체 수량으로만 치면은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군함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을 SOS를 했다라고 봐주면 되는데 조선 1위 기업은 나라죠. 중국이에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중국한테 요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2위인 우리나라, 한국에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이 나오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원전.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결국 미국에서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수혜를 얘가 받는다라는 논리로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주가 얼마죠? 한 2만원 남짓인데 거의 10만원까지 갔어요. 5배 갔습니다. 뭘로? 기대감으로. 사실 하나오션은 매출은 나오는데 이 두산은 아직 원전, 이 미국에서 원전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대감으로만 대략 5배 갔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더 나온다라면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자, 이런 논리로 봤을 때 미국에서 행정명령이 진짜 진행이 되고 결국 이거에 대한 논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로봇 기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자, 요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에 액추에이터를 발주했다고 합니다. 자,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예요. 자, 이런 관전들 있잖아요. 관전, 접히는 부분들. 자, 어깨도 마찬가지죠. 자, 요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거든요. 자,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감속기가 들어가죠. 자, 모터의 회전 운동을 토크로 강하게 바꿔주는 게 바로 감속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제어하는 게 액추에이터. 자, 이 액추에이터가 로봇의 거의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절반이 바로 감속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를 다루는 회사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 자, 이것도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 테슬라는 중국 기업에 거래를 하고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죠? 중국 기업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걸 사용해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원익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죠? 자, 원익홀딩스의 가장 첫 번째 모멘텀은 요거예요. 알레그로엔즈. 자, 로봇선을 개발하고 있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거고, 전 세계에 이미 고객들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단 메타만 알고 있는데 뭐 구글도 있고요, 뭐 엔비디아, 삼성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게 아직 기사화가 안 됐을 뿐이지 요게 실제로 기사화 된다라면 세력들이 요걸 또 가지고 얼마든지 주가를 올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머스크가 한 말이에요. 로봇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은 손이다. 그 어려운 거를 우리 원익 로보틱스, 원익 홀딩스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원익 홀딩스는 사실 저점에서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종목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상장일에 모든 차트를 제가 늘려놓은 건데, 자, 이때 중점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졌습니다.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이 이때 터졌어요. 메타와 협업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뒤로 어떻게 됐죠?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한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때요? 거래량이 거의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세력들이 모두 물량을 잠궜다. 시장에 돌아가는 거래되는 물량이죠. 유통 비율이 대략 50% 돼요. 대주주 지분이 거의 50%에 육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건 50% 정도 수준인데,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잠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결과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자기들의 자전거래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세력들이 절대로 이런 구간에서 엑시트가 불가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고,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이런 쌍봉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는데, 세력들이 원래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하려고 계획을 했었을 텐데 판이 바뀌었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또 한 번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행정명령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실 3만원 언저리에선 한번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에요. 자,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홀딩 관점을 좀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추적해야 될 섹터들이, 섹터는 아니죠, 종목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우리 원익홀딩스와 같이 대장 역할을 해줬던 로보티즈. 현재 로보티즈가 좀 부각이 더 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요, 로봇선을 다루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액추에이터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미국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현대차가 대주주로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해준다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또 트럼프 행정명령 얘기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봇주들 중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감속기를 다룬다거나 액추에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이 흐름이 좋았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SPG가 있죠. 자, SPG도 지금 투자 경고 걸린 상태고요. 자, LG하고 이 삼성 쪽에 감속기를 공급해준다는 얘기가 돌면서 단기간에 거의 3만원에서 1만원까지 단기 급등을 해줬죠. 자, 사면도 기사가 나왔어요. 자, 얘도 액추에이터 공급을 해준다는 기사가 나왔고, 아직 회사가 밝혀지진 않았는데 뭐 테슬라도 언급이 됐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액추에이터 얘기 나오면서 이런 급등을 해줬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자, 우린 PTS라는 종목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액추에이터 공급 얘기가 나왔어요. 그 결과 얘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감속기 관련,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을 한번 추적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요거와 더불어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줘야 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결국 로봇주의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래서 얘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만간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면서 어떤 흐름으로 주가를 이어가는지, 이것도 로봇 섹터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자, 2등주는 어디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얘도 굉장히 중요한 2등주 종목이에요. 조만간 로보티즈로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절대로 두산 로보틱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뭐를 점검해야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필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보자. 이들의 주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들이 올라감으로써 우리 원익홀딩스 역시도 같이 흐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요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원익홀딩스가 요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상황이죠? 11월 26일 날 공시가 나왔고요. 투자 주의로 격하가 됐죠. 11월 27일 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하루만 투자 주의였고, 지금 현재 투자 주의는 아닌데 공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자, 재지정 여부가 있어요. 자, 11월 27일부터 기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특정일 판단했을 때 요 세 가지 항목에 포함이 된다면 투자 경고에 다시 지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까지냐? 10일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날짜가 나와 있어요. 12월 10일까지 매일매일 요 세 가지 항목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력들이 좀 머리가 복잡해졌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요것도 지금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본인들의 엑시트하기 위해서는요,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투자 경고 일부러 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미수하고 신용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개인들이 더 활발하게 매수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미수 신용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투자 경고를 좀 풀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고, 그래서 투자 경고가 풀리자마자 반등이 나왔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는 여부에 대한 부분, 가격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요 공시 내용을 좀 많이 거부감이 있으신데 쉬워요. 너무나도 쉽고 한번 알아두시면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잠깐 점검해 볼게요. 자, 판단일 T는 매일매일 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월 10일까지의 종가를 매일, 당일날의 종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11월 12일 요 날의 종가죠.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전일 11월 26일의 종가, 요거는 고정값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판단일 T의 종가가 T-2일 종가보다 40%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일단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이 되면은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1번 항목을 점검해 볼까요? 11월 12일의 종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11월 12일의 종가는요, 32,600원이에요. 아직도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금요일 기준으로는 대략 한 17% 정도는 올라야지 걸리는 구간이에요. 일단 얘는 상관없죠. 11월 26일 이때는 언제죠? 11월 26일의 종가는요 25,550원. 일단 얘보다는 높아요. 근데 1번 항목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2번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3번이네요. 3번은 2일 전날에 종가보다 40% 넘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금요일 기준의 이틀 전은 12월 3일 수요일이죠. 종가가 23,900원. 계산해 볼게요. 23,900원. 40%가 넘으면 안 되니까 곱하기 1.4를 해주시면 33,460원이네요. 아까 11월 10일의 종가가 얼마였죠? 32,600원이에요. 그렇다면 3번 기준 금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3번만 해당이 안 되면 나머지 1, 2번은 일단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은 안 되지만 더 올릴 의중이 있다라면 투자 경고 다시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원익홀딩스가 현재 혼자만 치고 가는 상황은 아니죠. 혼자 어떤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다른 로봇 종목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추적에 대한 부분, 다른 로봇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한번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 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내용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알찬 내용 촬영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라는 점을 강조드려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AI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은 피지컬 AI. 결국 피지컬 AI가 뜻하는 게 두뇌를 가지고 있는 로봇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AI의 최종 끝판은 피지컬 AI, 바로 로봇인 거고요. 그 결과 이거 오랜만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로봇 산업에 7조 투자를 했다라고 예전에 10월 달에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 역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 출시한다라고 해요. 자, 이런 로봇. 이게 내년부터 양산이 되고, 어디서 만드나요? 레인보우에서 만들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이상 이제 로봇 섹터들이 기대감, 개발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식의 본질을 뭐죠? 예, 실제로 돈을 버냐 못 버냐. 돈을 버는 기업이 된다라면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거품론이 굉장히 많았죠. 아, AI 거품이라서 이제는 손정희가 팔았구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죠. 거품론 반박.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얘기네요. 결국 이 손정희가 엔비디아를 팔고 결국 투자한 거는 인공지능 AI거든요. 여기에서 포함된 게 결국 피지컬 AI를 노린 거죠. 피지컬 AI. 아까 로봇 기업에도 투자한 거 보셨잖아요. 결국 미래에는 로봇이다. 요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관련 또 특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항상 로봇주가 좀 올라갔던 시기를 보시게 되면요. 자, 항상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열된 구간에서 로봇주가 가장 부각이 됐던 시기가 언제죠? 요 시기예요. 8월달. 노랑봉투법 얘기 나오면서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이때의 코스피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구간에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큰 힘을 받고 올라갔어요. 거의 3개월간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지금도 코스피 지수가 과열 구간에서 조정 구간으로 직면했습니다. 최근 다시 한번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로봇주들이 가는 특성이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가장 메인은요, 사실 반도체예요. 반도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삼성전자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결국 이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줄 때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약간 어수선합니다.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나왔어요. 이 틈을 틈타서 바로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로봇주들의 특징 뭐가 있죠? 대체적으로 스몰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로봇주가 이제 테마성 장세에도 포함이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로봇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 트럼프 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정이 생긴 거예요.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에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 로봇주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원익홀딩스 제가 아까 투자 경고에 대한 위험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경고 걸려도 상관없어요. 원래 세력들이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투자 경고에 안 걸리게 운전을 할 거라고 전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지 개인들이 올라갈 때 달려들죠. 하지만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생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에 걸리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세력들이 어떤 의중을 가졌다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결국 로봇주가 갈 수밖에 없는 판이 다시 한번 깔렸다라고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더 간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죠.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바로 종목이다. 제가 아까 시장에 좀 어수선함을 좀 언급드렸어요.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해주고는 있지만 강한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아까 로봇주도에 아직은 테마성이 좀 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보이죠. 어떤 종목? 테마성 종목. 천일고속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상한가 몇 번 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이날도 상한가였죠. 총 10번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연상. 얘도 사실상 테마주예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부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려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아니죠. 10번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테마성 장세가 펼쳐진다는 거는 우린 또 요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투자자가 되겠죠. 여러분도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테마성, 스몰캡들이 날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요거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무상증자 활발이라는 타이틀 보이시죠? 실제로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증자도요, 테마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증이 많아지잖아요?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 재료가 더 부각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죠. 무려 1300% 갔습니다. 상한가를 얘는 6번 갔어요. 점상을 3번 가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6일 동안 6번의 상한가. 이거 진짜 미쳤죠?
그리고 단기 1300% 갔는데 제가 요거를 좀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아까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최근에 무증했던 종목 이 텔콘 RF 제약도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도 300% 갔어요. 이렇게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무상증자를 테마로 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접근을 하자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무상증자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요. 유보율이 높아요. 자, 유보율.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도 많고요. 돈도 잘 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아셔야겠죠. 자, 돈을 잘 번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고요. 자, 대기업의 유보를 한번 볼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한 2000% 좀 안 돼요. 사실 부족합니다. 대기업 쪽이 약한데 최근에 현대차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현대차도 로봇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얘도 지금 유보율이 한 7000% 돼요. 뭐 하이닉스보다 높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아쉽다. 근데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의 유보율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75,000%. 아까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7200%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무려 75,000%. 현대차의 대략 한 13배 되는 것 같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라는 건 마음 먹고 진행하면요. 20대 1도 진행이 가능하고 30대 1도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몇 프로 갈까요? 진짜 2000% 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5대1이 된다라면 충분히 500%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이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 같은 경우는 3대1 진행했어요. 그리고 300% 갔어요. 자, HLB 바이오스텝 얘가 아까 테마로 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은 많이 했죠. 8대1 진행했는데 그리고 1300% 갔습니다. 충분히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1300% 가능은 해요. 하지만 아직은 완벽한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5대1이 가능하다. 5대1 진행되면 그래서 100%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베팅해 볼 만하다.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자, 모든 종목 파시고 우리 이 종목에 올인해 보시죠.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500%다. 이 정도면은 소액은 베팅해 볼 만하다.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소액 한 500 정도만, 500만 원 정도만 진행을 하셔도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면 베팅해 볼 만하다. 자, 그럼 우리 이 종목에 1년 혹은 2년만 묻어두시죠. 이런 말씀도 안 드리죠. 왜 그렇죠? 자, 이 종목 보세요.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가고요. 단기간에 무려 1300%가 올랐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아, 공시 좀 확인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공시 나오면 점상으로 갑니다. 상한가를 가요. 자, 점상으로 가는데 진입이 될까요? 불가능하죠. 자, 이런 구간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진입을 하시죠. 그리고 음봉을 두드려 맞는다. 저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지 말자. 자, 우리는요, 이런 저점에서 진입을 해서 요거 한번 시원하게 먹고 우리 연말이나 혹은 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상 수익률이 500%인 만큼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이 12월 6일이에요.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진입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뭐 시간 상관없이요.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세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원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빠르면요. 우리 돌아오는 12월 8일이죠.
월요일장에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안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 조만간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얘 보세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자, 이거는 11월 중순에 나온 기사인데 얘네들도 무중을 했고요.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무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세력들이 이런 흐름들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반도체 장세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데 얘네가 돌아오면 얘네가 다시 조용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도체 장세가 돌아오기 전에 이 틈을 이용해서 이런 무상증자 테마도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몇 프로죠? 500% 이상 한번 노려보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번호 좀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도 준비해봤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해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자,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빠르면 돌아오는 우리 월요일 정류장에는 꼭 진입해보자. 왜 그렇죠? 공시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구경만 하지 말고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꼭 수익 한번 챙겨보자.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봇주 우리 원익홀딩스 점검해 보면요. 일단은 혹시라도 어쨌든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일정이 생겼지만 이 일정이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위치가 어디죠? 제가 원익홀딩스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어디라 그랬죠? 바로 이 구간이죠. 21,300원 구간.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50%가 되는 구간이 바로 21,300원이었어요. 정확하게 이 구간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추가 매수 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언급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시청을 많이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왜 이 구간이 중요하냐면요. 상승했던 절반 구간이기도 한데 자 보세요. 이 구간과 중첩이 되죠. 이 구간이 과거의 원익홀딩스의 역사적 신고가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 구간과 상승했던 절반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 당시에 이 위치도 60일 이동평균선과 또 중첩이 됐어요. 자, 이렇게 지지 구간 혹은 저항 구간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구간은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구간? 상장일에 역사적 신고가였던 위치, 이 구간, 그리고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이 되는 이 위치, 그리고 60일 이평선과 만나는 이 위치, 네 가지가 중첩이 됐어요. 그래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세력들도 결국에는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올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다만 지금은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력들이 엑시트하기 위해서가 올리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익홀딩스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흐름을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을 해주시려면 제가 뭐라 그랬죠? 필요한 게 구독이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